혹시 나이가 들면 그저 많이 걷는 것만이 우리 몸의 유일하고 최고의 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루에 만보를 채우기 위해 무릎이 아파도 참고 걷고 허리가 쑤셔도 더 많이 걸어야 건강해진다고 스스로를 다그치지는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이 들어 걷기에 대해 들어온 이야기 중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고 소중한 노년의 활력을 잃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통증을 감수해야만 운동이 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오히려 몸을 망치고 계세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걷는 것이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다른 근육들을 소홀하게 만든다면요. 나이가 들면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능사라는 오래된 생각에만 갇혀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활기찬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을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걷기에 대한 가장 큰 오해 5가지를 밝히고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진정한 비결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비밀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걷기 습관뿐만 아니라 노년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걸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오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가장 큰 오해는 바로 나이가 들면 무조건 많이 걷는 게 최고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루에 만보, 2만 보를 목표로 삼고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게드 바 하지만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걷기는 특히 노년층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매일같이 무리하게 걸으시다가 무릎이나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심지어는 관절에 무리가 와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건강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된 것이죠. 이는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걷고 얼마나 걷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김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제가면 번검보 이상을 걸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도 가람이 누이 무릎이 시큰거려도 꾸역꾸역 걸음을 채웠죠. 처음엔 뿌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옥신거리는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과도한 보행으로 인한 무릎 관절염 악화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제야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걷기의 질과 함께 다른 활동들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적절한 강도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있다면 쉬어주는 용기가 필요하고 매일 똑같은 지루한 걷기보다는 걷는 경로를 바꾸거나 속도를 조절하면서 몸의 다양한 근육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해는 걷는 것만으로 충분한 운동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걷기는 분명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며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근력, 유연성, 그리고 균형 감각을 충분히 기르기 어렵습니다. 코디형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만주로 가시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동작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하체 근력, 코어 근력, 그리고 균형 감각을 요구합니다. 걷는 능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하며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이 유일한 운동이었습니다. 걷기 운동으로는 꽤 체력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셨지만 어느 날 버스 계단을 오르다가 휘청거리고 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 힘이 없어 힘들어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걷기만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력을 충분히 단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걷기 외에도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같은 운동들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이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져줄 것입니다. 걷는 것 외에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다음 오해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사실은 바로 통증은 참고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마치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옛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를 쏘 나이 든 우리 몸에는 결코 적용되어서는 안 될 위험한 생각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관절이나 근육, 인대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더 이상의 자극이 해로울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걷는다면 작은 통증이 만성적인 문제로 악화되거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최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아파도 이 정도는 참고 걸어야 건강해지지 라며 매일같이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뻐근한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오랜 시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통증을 무시하지 않고 초기에 병원을 찾거나 검사로 분동, 걷는 방식을 조절했다면 이토록 심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육통과 관절통은 엄연히 다릅니다. 근육통, 운동 후 느껴지는 가벼운 근육의 뻐근함은 운동 효과일 수 있지만 대가일내 관절 부위의 날카로운 통증이나 지속적인 불편함은 즉시 활동을 멈추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 워킹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운동을 선택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며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굳이 좋은 신발이나 자세가 필요 없다. 아무렇게나 걸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입는 옷차림은 신경 쓰면서 매일 발이 고생하는 신발에는 왜 무심하신가요? 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것은 여러분의 걷기 운동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발목, 무릎, 고관절, 심지어는 허리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이 아치나 발바닥 지방층이 줄어들어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신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모님 한 분은 항상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다니셨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 미끄럽고 발에 충격이 그대로 전해져도 아직 쓸만하다며 고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바닥이 아프고 무릎까지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족저근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전문가의 권유로 발에 맞는 좋은 쿠션감의 신발을 신고 걷는 자세를 교정하자 통증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좋은 걷기 신발은 발을 보호하고 충격을 흡수하여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올바른 자세는 걷는 효율을 높이고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턱을 살짝 당기고 시선은 정면을 보고 어깨는 편안하게 뒤로 젖히며 복부에 살짝 힘을 주고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발은 뒤꿈치부터 닿아서 앞꿈치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걷기 운동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오해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걷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체념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걷는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말처럼 활동량 감소나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근력 부족이 더 큰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나는 이제 늙어서 잘 못 걸어 라고 단정 짓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할아버지는 7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걸음이 느려지고 불안정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점점 활동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고 뒤늦게라도 자신의 몸을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복지관에서 노년층을 위한 근력 강화 및 균형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한 달 만에 걸음이 훨씬 안정되고 활기차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멀리 걷는 것이 가능해졌고 동네 디산도 다시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는 능력은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유지하고 심지어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그리고 균형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며 몸의 움직임을 단련한다면 여러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활기차게 걸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오해들을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나이 들어 걷기에 대한 가장 큰 오해 5가지, 즉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최고라는 오해, 걷는 것만으로 충분한 운동이 된다는 오해, 증을 참고 걸어야 한다는 오해, 좋은 신발이나 자세가 필요 없다는 오해, 그리고 나이가 들면 걷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오해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해들을 벗어던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젊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몸에 맞는 현명한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젊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걸음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걷고 걷기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무조건 많이 걷기보다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통증이 있다면 쉬어가고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도 병행하며 신발을 신고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진짜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연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노년은 그저 세월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꾸고 만들어가는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오해는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걸으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건강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